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의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202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먹은 소중한 돈을 은행에서 단 한 푼도 못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금융 환경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갈 때 종이 통장 하나랑 주민등록증만 챙기면 아무 걱정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2016년부터는 내 신분증이 있고 내 통장이 눈앞에 있어도 은행 시스템이 요구하는 이것이 없으면 참고 직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못 찾느니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나 자식들 급한 돈 보태줘야 할 때 은행 로비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권이 묶여버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식을 들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평생 모은 돈을 앞에 두고도 남의 돈 보듯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 하는 어려운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 돈줄이 막히는 이유를 제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알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6년 금융대변역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왜 수십 년간 우리 선대가 묻고 내 재산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이 종이, 통장이 이제는 은행들로부터 첨덕구러이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통장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지요.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내 인생의 훈장이고 자식들 뒷바라지한 눈물겨운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통장 하나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의값의 인쇄비, 거기다 참고, 치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인건비까지 합치면 통장 한 건당 적게는 오네세다마 꼬다나와노 꼬다노노원에서 많게는 18,0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고와 범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통장을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 통장이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5년부터 종이 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왔고 2020년부터는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내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왔지요. 이제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디지털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국가적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통장이 없으면 내 돈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고 밤잠 설치며 불안해하시지만 법적으로 보면 예금을 취급받을 권리는 통장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거래 내역은 은행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 안에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더 큰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장도 없고 신분증만으로도 안 되느니 상황에서 은행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확인하겠다는 걸까요? 종이 통장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생체 인증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중요한 계약하실 때 인감도 귀하게 모셔두었다가 정성껏 찍으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제는 그 인감도장 대신 여러분의 지문, 여러분의 얼굴, 눈동자의 홍채, 심지어 손바닥 속에 흐르는 정맥의 무늬를 나만의 유일한 도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박사님, 내 손바닥 핏줄이 어떻게 도장이 됩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마다 손바닥 정맥 무늬는 다르고 평생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처럼 남이 훔쳐볼 걱정도 없고 신분증처럼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지요. 이미 발빠른 은행들은 손바닥만 대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 소중한 몸 정보가 어디론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마음, 저 김 박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이 정보는 사진처럼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숫자로 변환되어 암호화 보관됩니다. 설령 누군가 그 정보를 훔쳐가려고 해도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 알 수 없게끔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두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은행 창구에 나타나더라도 내 생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돈을 절대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6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도구를 너머의 현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막이 되어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우리의 은행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이 은행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겪게 될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입니다. 지금도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의 큰 돈을 찾으려고 하면 단순히 참고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 인증기에 손바닥을 대주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이때 미리 생체 정보를 등록해 두지 않으셨거나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본인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셔도 은행 시스템 자체가 인출 승인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돈을 가로채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즉, 은행 시스템이 사람은 진짜 우리 고객님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몸 정보나 이중 확인 절차를 통해 확신해야만 금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참고 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도 이런 강화된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기계 앞에 서서 비밀번호의 자리만 누르면 돈이 나오던 시절은 이제 저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거나 손가락 지문을 대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가 당장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찾는 규제처럼 느껴져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조차도 이렇게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면 나쁜 마음을 먹은 범죄자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강력한 보호막이 생긴 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많이 하시지요? 박사님, 나는 스마트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기계 만지는 게 너무나 무서운데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은행 일도 전혀 못 보고 굶어 죽는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갈수록 아주 고달파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은행 지점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실 가듯 은행 가서 창고 치고 눈 맞추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겨우 지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설령 어렵게 지점을 찾아가도 문제입니다. 창고 대기줄은 끝도 없이 길고 직원은 자꾸 기계 앞으로 가라고 권유하니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와 은행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소외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시니어 전용 번호를 운영하거나 복잡한 기능은 싹 빼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만 만들어진 어르신 전용 앱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은행이라고 해서 거대한 버스가 직접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금융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집 앞까지 매일같이 찾아와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스마트폰이라느니 도구를 아주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알아야 내 소중한 재산을 내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내 소중한 금고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점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가 두렵다고 문을 꽉 닫고만 계시면 그 사이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더 쉽게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내 돈은 안전할 거야. 혹은 나는 똑똑해서 절대 사기 안 당해. 라고 자신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금융사고라는 것이 내 잘못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습관들이 2026년처럼 발달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범죄자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면 10분 중 8분은 정말 위험한 습관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통장 뒷면이나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에 살짝 적어두시는 겁니다. 박사님, 내가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내 집 대문 앞에 열쇠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적힌 비밀번호는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고스란히 바치는 초대장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복잡해서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 다 해줘라며 모든 금융 권한을 자녀에게 맡기는 분들 많으시지요. 효도하는 자식들이니 믿음직스럽겠지만 만약 그 자녀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내용을 알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로 아주 공손하게 은행입니다. 검찰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믿고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워낙 예의가 바르셔서 상대방이 깍듯하게 나오면
의심을 잘 못하시지요. 하지만 2026년의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 표정 하나까지 인공지능으로 흉내내며 다가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 아니란 마음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통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넘겼던 그 익숙한 행동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명쾌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실전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3단계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2026년에 금융대변력이 전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지금 즉시 신분증을 챙겨서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주의 은행 창고를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에이, 나중에 갈래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다녀오십시오. 가서 참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같은 생체 정보를 미리 등록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기계로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직접 도와주는 창고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나중에 통장이나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 때도 여러분의 손바닥만 되면 즉시 본인 확인이 끝나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내 몸이 곧 열쇠가 되니 분실 걱정도 없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 OTP라는 이름의 디지털 보안 카드를 꼭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쓰시던 그 조그만 플라스틱 기계나 숫자 빼곡히 적힌 보안 카드 기억하시지요? 그거 잃어버리기도 쉽고 배터리 다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OTP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쏙 들어가는 비밀번호. 생성기라서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내 핸드폰에 모바일 OTP 좀 깔아주라고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세상 이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큰돈을 이체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여러분의 재산을 이중으로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자물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번호가 입력되는 방식도 있으니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은행마다 마련된 시니어 전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요즘은 글씨가 큼지막하고 메뉴가 단순한 어르신 전용 모바일 뱅킹이 다들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눈이 침침해서 못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이 전용 앱을 깔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김 박사만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은행에 가실 때 꼭 작은 메모장과 볼펜을 챙겨가십시오. 직원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저 듣고만 오면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1번은 이거 누르고 2번은 저거 누른다라고 여러분만의 언어로 순서를 꼭 적어 오세요. 아니면 직원이 시원해주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디지털 금융의 달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방법들이 있는데 더 이상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혜택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우리를 돕기 위한 손길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나만 두고 저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와 금융기관들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배를 저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명 보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걸 몰라서 못 쓰면 정말 억울한 일이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혜택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당당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라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모여서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금융기기 사용법부터 자산관리, 그리고 가장 무서운 금융사기 예방법까지 총 5회에 걸쳐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니 여러분이 계신 곳 가까운 곳에 이런 기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면 어렵지만 한번 배워두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또한 시중은행들도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전국 여러 곳에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AI 스피커나 키오스크를 직접 만져보고 연습할 수 있게 해 두었고요. 신한은행 같은 곳은 하기 이제라는 이름의 디지털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어르신들 눈높이에 딱 맞춘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 은행 ATM기 앞에 서면 글씨가 작아서 고생하셨지요. 이제는 시니어 전용 ATM이라고 해서 글씨도 큼지막하고 안내 음성도 아주 천천히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화 업무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안내 멘트가 너무 빨라 놓치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보이는 ARS 서비스가 대세입니다.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글자로 딱 나타나니까 끝까지 듣지 않아도 원하는 메뉴를 손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생명 같은 곳은 고령층 고객이 전화를 걸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전문 상담사와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나이 먹어서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은 접어두십시오. 우리가 평생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이 나라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온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쓰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보와 시대의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의 소통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정부가 도와주고 은행이 교육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가장 마음 편하고 든든한 선생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애들 바쁜데 이런 거 물어보기 미안해요. 늙어서 이런 것도 못하냐고 타박 들을까봐 겁나요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디 가서 사기당하거나 은행에서 돈 못 찾아 곤란해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걱정이고 불효입니다. 2026년 금융대변화를 앞두고 지금이야말로 자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안에 금융안전벨트를 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에 자녀분들이 집에 오거든 혹은 전화로라도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야 김박사 영상을 보니 2026년부터는 은행 가는 게 많이 바뀐다더라. 엄마랑 같이 은행 가서 생체 정보 등록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을 등록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OTP를 깔아보는 과정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금융교육이자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자녀들은 기계 다루는 게 빠르니까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김 박사가 정말 뼈저리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금을 좋은 부부 사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무엇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보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여러분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자녀에게는 방법을 배우시고 비밀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서로 돕고 지켜주는 마음만 있다면 2026년 아니라 그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 노후 자산은 떡갈무처럼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의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26년부터 바뀌는 금융 세상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내 몸이 열쇠가 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모든 변화의 목적지는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독립과 당당한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멈춰 있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흐름을 그저 바라만 보며 소외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이 나라를 일구 자식들을 키워내며 수많은 고비와 변화를 이겨온 위대한 분들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그 격변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 오셨지요. 그런 여러분께 2026년의 금융 변화는 어쩌면 또 하나의 작은 고개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몰라 라는 말씀 대신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이것쯤은 배워야지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은행에 가서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 김 박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항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앞장서서 등불을 비추고 길을 닦아 놓겠습니다. 어려운 정보가 있으면 제가 먼저 공부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가져올 것이고 위험한 함정이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크게 소리쳐 알려드릴 것입니다. 혼자 가면 무섭지만 저 김 박사와 여기 함께하는 수십만 명의 신이요. 동료들이 함께라면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동창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김 박사가 그러는데 정말 중요하다더라. 한마디와 함께 전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시니어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잘 배웠다, 고맙다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밤잠 설쳐가며 정보를 찾고 대본을 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응원이고 보람입니다. 저 김 박사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당당하고 세상 앞에 꽂힌 멋진 시니어로 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금융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라이프 전문 유튜버 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M.